오늘은 허진애 작가의 전시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전시는 답을 찾는 전시라기보다 전시장을 나와도 마음 한쪽에 잔향이 남는 전시입니다. 전시의 설정은 선명합니다. 작가는 죽음 이후 49일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상정하고 그곳을 미라지 숲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건 이 미라지 숲이 어떤 종교 문헌에 딱 적혀있는 정해진 장소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불교의 49제 사유, 동아시아의 사후관, 그리고 현대적인 상상력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상징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말하는 49일은 영혼이 다음 생을 결정받기까지 머무는 시간으로 이해되어 왔잖아요. 그 49일을 단순한 대기 시간으로만 보진 않아요. 생전의 기억과 애착을 하나씩 놓아가면서 정리하는 과정의 시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허진애 작가의 미라지 숲은 바로 그 시간을 시간표가 아니라 공간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상상적 장치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 숲의 특징은요, 머무름은 허락되지만 정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의 기억, 관계, 후회, 사랑 같은 감정들이 숲속에서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망자는 그것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은 실체가 없어요. 다가가면 흩어지고 붙잡으려 하면 흐려집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상징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사는 시간처럼 반듯하게 흐르지 않아요. 어떤 날은 한순간처럼 지나가고 어떤 장면은 며칠처럼 길게 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달력의 시간이 아니라 기억의 시간, 감정의 시간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누군가는 숲속에서 가장 따뜻했던 장면만 반복해서 마주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풀지 못한 관계의 잔상이 계속 발목을 잡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벌도 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벌처럼 괴롭히는 장치도 아니고 기분 좋게 꾸며진 위로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스스로 응시하게 되는 마지막 사유의 장면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라지 숲은 망자 한 사람의 내면 풍경으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은유적으로 반영하는 공간으로도 읽힙니다. 따뜻한 기억은 숲을 밝히고 억눌린 슬픔과 후회는 숲을 더 짙게 만든다는 설정이죠. 이 내용은 좋은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개인의 사건으로만 두지 않고 공동의 기억과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장소로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미라지 숲은 종교적 사후세계라기보다 죽음을 사유하는 감각적 은유 공간으로 더 자주 호출됩니다. 문학이나 게임, 애니메이션, 현대미술에서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는 관점을 제안할 때 이런 공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미라지 숲은 죽음 이후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머물 수 있지만 완전히 머물 수 없고, 볼 수 있지만 가질 수 없고, 기억할 수 있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 그 모순이 이 숲의 공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숲 안에 망각의 호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여긴 있는 곳이구나 싶죠. 그런데 허진애 작가가 서문에서 던지는 역설이 전시의 방향을 바꿔놓죠. 기억을 지우기 위해 머무는 곳인데 오히려 그곳에 이르면 전생의 기억이 가장 또렷하게 떠오른다는 감각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전시의 심장박동이라고 봐요.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그 이상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여기서 뇌 이야기를 아주 짧게만 덧붙이면요. 뇌는 기억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오래 붙들고 덜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필요 없는 연결은 정리돼요. 그리고 기억은 한 번에 뚝 사라지기보다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재정리되면서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망각은 단순한 결함이라기보다 새로운 기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기 위한 정리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시가 망각의 호수를 삭제 버튼처럼 다루지 않고 오히려 가장 선명해지는 지점으로 설정한 이유가 여기서 더 설득력을 얻어요. 정리 직전에 기억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오르는 순간이 있고 그 타이밍이 지나야 비로소 덜 무겁게 자리 잡거나 조용히 흐려지기도 하니까요. 허진애 작가는 그 미묘한 순간을 호수라는 이미지로 바쳐요. 호수는 깊이를 품고 있지만 표면은 평평하고요. 표면은 모든 걸 비추면서도 동시에 삼켜버릴 수도 있죠. 전시는 그 이중성 위에서 움직입니다. 허진애 작가는 개인 사정으로 본격적인 회화 작업을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생활의 바깥에서 그림을 오래 붙들어 왔어요. 경제적 불안과 자존감의 흔들림, 반복되는 우울의 시간을 겪었다는 작가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 전시가 좋은 것은 그 시간을 감정의 이야기로만 묶어두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작가는 예술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다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로 전시는 개인의 상실을 나만의 이야기로 닫아버리지 않고 관람자가 자기 감정을 얹어둘 수 있는 자리,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 정서의 통로를 화면 안에 남겨둡니다. 작품에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인물들은 특정 누군가의 초상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말한 것처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저녁 무렵의 마음 상태에 가까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저녁 무렵이라는 말이 정말 정확해요.
하루가 끝나갈 때 말이 줄고 속도가 느려지고 괜찮은 척 눌러두었던 감정이 슬쩍 올라오는 시간 말이죠. 작품 속 인물들은 정면을 응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시선이 관람자를 찌르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안쪽으로 접히는 느낌을 줍니다. 날카롭긴 한데 그 날카로움이 타인을 겨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보여요. 인간이 가진 양면성, 자기기만. 그걸 알면서도 벗어나기 어려운 순간의 흔들림이 얼굴의 불분명함과 시선의 긴장으로 번역되는 방식이라고 느껴집니다. 작가가 미술고 시절 만화를 전공했고 이후 서양화로 옮겨오며 에곤 실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한 대목은 이런 화면의 감각을 이해하는 데 힌트가 되죠. 특히 인상적으로 본 지점을 하나 꼽자면 보통 유화라고 하면 두껍게 쌓아서 묵직한 밀도를 떠올리기 쉬운데 허진의 작가의 화면은 오히려 얇게 펴바른 층들이 스미듯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축적의 감각으로 밀려오기보다는 잔상처럼 다가와요. 이 물성은 전시의 주제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작가는 몇 년 전 어머니의 죽음 이후 화면에서 얼굴의 형태가 점차 지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하죠. 물감을 닦아내고 남은 흔적은 감정의 잔여이자 스스로를 추스르는 행위였고 이후 그 흔적을 다시 그려내는 작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회화가 그려서 끝내는 회화가 아니라 그렸다가 닦아내고 닦아낸 자리에서 남은 것을 다시 불러오는 회화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지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공간을 만들고 그래도 남는 흔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유화의 얇은 층이 망각의 호수 설정과 만나면서 전시는 말보다 물성으로 더 강하게 설득해요.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국적인 의상과 패턴도 장식으로 소비되진 않습니다. 작가는 첫 해외여행에서 받은 인상에서 출발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의상들은 어떤 특정 문화를 재현하는 옷이라기보다 개인적 기억이 남긴 무늬처럼 작동하죠. 기억은 사건의 줄거리로만 돌아오지 않죠. 색과 무늬, 리듬과 기척 같은 형태로 먼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색의 반복과 패턴은 화면에서 시간과 감정의 기록으로 움직이고 비교적 고요하게 눌린 배경과 만나면서 인물의 내면 시간이 더 또렷해집니다. 전시를 보고 나오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의 공백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정리되기 직전에 잠깐 환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남아버리는 어떤 얼굴의 형태, 어떤 색의 장광, 어떤 시선의 압력 같은 것들이 남아요. 그래서 이 전시는 망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음의 기억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처럼 느껴집니다. 잊는다는 건 없애는 일로만 끝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